젊어서 아이들 키우고 직장생활 열심히 할 때는 사는 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이들 학교 가깝고 또 직장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다 커서 나가고 은퇴한 노후에는 꼭 이런 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노후에 어디에서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아내는 살기 편한 대도시 아파트를 선호하고 남편들은 자연에 있는 전원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도시에서 살든 전원에서 살든 생활 환경에서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피해야 할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살 집에 관한 얘기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노후에 이런 집은 피하자. 첫 번째, 노후일수록 편의시설 먼 곳은 피하자. 한 신문사가 노후의 주거지를 고르는 조건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 1위는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이 24.4%로 1위였고요. 이어 2%가 자연환경으로 21.1%, 그 다음으로 교통 접근성이 20%였어요. 한마디로 편의시설이 많고 자연을 누릴 수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피해야 할 집은 이와 반대되는 곳이겠죠.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분이 이사가기 전 경치 좋은 바닷가 집을 빌려서 몇 달 살아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살면서 느낀 점이 초저녁만 되면 깜깜하고 적막이 흘러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공기가 좋아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보다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우울증으로 더 빨리 죽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 생활을 포기하셨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는 대형 병원이 가까운 곳이 좋아요.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는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1시간에서 2시간이고요. 뇌졸중은 최대 3시간 이내예요. 119를 이용한다면 부르는 시간부터 왕복 시간을 계산해야 하니 심근경색은 30분 이내, 뇌졸중은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자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살아서 이런 병 안 걸린다고 장담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건강은 장담하는 거 아니라잖아요. 언제 한 번에 훅 갈지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병이 아니더라도 노후에는 눈도 침침하고 쑤시는 데도 많고 조금씩 다 고장이 나잖아요.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안과치료, 치과치료 이런 거 받는 게 늘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질환은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집이 멀어서 매번 왕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교통편도 불편하다면 여간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트나 시장도 가까워야 해요. 전원에 살아서 당장 고추, 상추 같은 건 키워 먹는다 해도 그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마트에서 사야 하잖아요. 간장, 고추장, 설탕, 소금, 하다못해 소주에 라면, 휴지까지 다 나가서 사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형 병원, 마트, 문화센터 등이 가까운 곳이 좋아요. 노후에 이런 집은 피하자. 두 번째, 너무 넓은 집은 피하자. 집이 넓다 좁다는 사람마다 체감하는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물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겠죠. 형편이 힘들면 불편해도 좁은 데 살아야 하는 거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집이 50평 아니라 축구장만한 데 살아도 누가 뭘 하겠어요. 또 돈 있으면 좋은 차 굴리는 거고, 돈 없으면 65세 이상 무료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에서 집의 크기는 노후의 삶의 질과도 연관이 큰 부분이라 따져봐야 해요.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주민등록 세대 중 1인 가구 비율이 40.3%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해요. 2인 가구 23.9%를 합치면 1, 2인 가구가 전체의 64.2%로 10가구 중 6, 7가구는 1, 2인 가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넓은 평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당분간 1인 2인 가구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4인 가구 이상은 꾸준히 줄어들 거라고 해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 건축 상황을 보더라도 1000세대 이상의 대형 단지에도 40평형대 이상의 큰 평수가 아예 없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살만한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넓은 평형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고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릴 거라는 얘기예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런 도시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전원주택에 사는 분들도 넓은 평수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냉난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난 널찍하게 거실도 탁 트여있고 내 드리고 싶은 가구나 짐 다 들여놓고 이렇게 살아야 마음 편하다면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이런 데서 사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집이 거주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두 부부 살기에 적당한 공간으로 옮기시고 남은 금액은 노후를 위해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겠어요. 노후에 이런 집은 피하자. 세 번째, 너무 높은 고층은 피하자.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고층이고 넓은 평형의 아파트가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클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울이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고속도로 타고 지방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논밭 한가운데 저렇게 고층 아파트가 과연 필요할까 싶은 곳들 있잖아요. 저도 21층에서 살아봤는데요. 고층 아파트의 장점은 딱 하나,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이에요. 벌레가 덜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산 아파트는 높아도 여전히 벌레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높으면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 고층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이라 사실 이런 불편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나이 들면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취향인 것 같고요. 고층 아파트의 단점으로 오르내리기 불편함에도 가격이 더 비싸고 이사비도 많이 들고 화재 등 만일의 상황이 생겼을 때 저층보다 불리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재산으로의 가치예요.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는 앞으로도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문제인 거죠. 집도 시간이 지날수록 낡을 수밖에 없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주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도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집이 똑같아요. 하지만 고층 아파트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이 커져요. 예를 들어 한 가구만 산다면 집이 낡아도 고치거나 다시 짓고 살기가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3층으로 3가구가 살면 이게 만만치 않을 거고요. 10층에 10가구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서로 의견을 맞추기 힘들 테니까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은 부수고 다시 지었을 때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가격이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서 재건축이 가능하지 대부분의 지방에는 아예 재건축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재건축을 하는 게 더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지금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년, 30년 후 모두 슬럼화 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매매도 안 되고 재건축은 쉽지 않으니 점점 비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노후에 피해야 하는 집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 인구는 서울 등 대도시로 더 몰려들 거예요. 대형 병원부터 각종 편의시설이 모두 도시에 몰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도시라도 입지에 따라 넓은 평형, 고층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집도 차나 정수기처럼 빌려서 쓰는 렌트나 잠시 써보는 리스의 개념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 노후에는 지금 사시는 집은 평상시 거주의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때때로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에서 한 달 살기나 단기 임대도 괜찮다는 좀 더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노후에 도시에서도 살아보고 시골에서도 살아보고 바닷가에서도 살아보고 정원이 있는 데서도 살아보고 밤하늘 별이 총총한 곳에서도 살아보고 하면 좋잖아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